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올해도 어김없이 구세군 자선 낭비가 거리에 등장했습니다. 구세군 자선 낭비를 지날 때마다 들을 수 있는 종소리. 아마 이 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소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따뜻함이 사회 곳곳에 퍼졌으면 좋겠습니다만 정치권은 그렇지 못합니다. 일단 오늘 사회 예산안을 처리한다고는 합니다. 쟁점 법안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정치권의 힘겨루기는 막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이 빠진 권력 간의 힘겨루기, 그리고 계속해서 터지는 국회의원들의 갑질 논란까지 연말까지 이어지는 정치권이 주는 실망감에 국민들은 피곤하기만 합니다. 우리가 언제 정치권에게 희망을 달라고 했나요? 제발 실망감과 짜증만 나지 않게 해주시면 정말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상현 오빠, 이제 주거래 은행 쉽게 바꿀 수 있대. 아, 금융개혁 얘기지? 이사 땐 금융회사 주소 변경을 한 번에, 실손보험금 청구는 병원에서 바로, 펀드와 예금을 하나의 계좌로 세금 혜택까지. 시원하게 달라지는 금융 서비스. 금융개혁으로 시작합니다. 이 캠페인은 범금융권이 함께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문재인 대표의 문안박 연대를 거절하고 혁신 전당대회를 열자는 안철수 전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대표가 답할 차례죠. 결정은 근데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표는 지금 상태에서 사퇴하는 건 무책임하다고 보여진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걸 답이라고 봐야 할까요? 문재인 대표 측의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물론 문재인 대표도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는 모양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이게 언제쯤 나올까요? 예. 오랜 시간은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하지만 이제 당의 혁신 통합을 위해서 굉장히 고심 끝에 문안박 제안을 했던 건데. 예. 그것이 거절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이후의 과정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더군다나 이제 전당대회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한 번의 절차라기보다도 지금 해오고 있는 여러 가지 혁신 방안들이 중단돼야 되고, 또 지난번 28 전당대회나 얼마 전에 있었던 재신에 관한 여러 절차들이 부정되는 결과여서,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예. 다만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근데 기준이 얼만큼이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예? 예. 그런데요, 어쨌든, 지금 일부에서는 문재인 대표와 이 안철수 의원 측이 이게 감정적인 문제까지 번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예를 들면 안철수 의원 측 같은 경우엔 이게 문안박 연대잖아요, 제안 이름이. 예? 제안하는 사람 이름이 왜 맨 처음에 나오느냐. 예? 이런 얘기까지 아마 나오는 모양이던데 이게 만일 사실이라고 했을 때에는 이건 사실 굉장히 감정적인 측면까지 좀 갈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은 하지 않고요. 예. 저는 이제 형식적이고 사소한 문제 때문에 이런 중요한 결정이 이렇게 좌우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떤 문안박 연대를 제안했던 것은 정말 오랜 고심과 많은 분들의 의견을 받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문안박 제안을 하고 나서 당내 많은 분들이 지지를 해줬거든요. 그 지지를 했다는 것은 현재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당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인식이 고민됐던 건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중요한 그 제안이 이 진실이 잘 당겨지는 것이 전달되지 않고
거절된 거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문안박 연대에 대해서요, 비주류 쪽 같은 경우에요, 저희가 주승용 최고위원하고도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문재인 대표가 계속해서 최고위원들하고 논의를 잘 하지 않는다. 문안박 연대도 마찬가지였고 과거의 혁신위 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최고위원회하고 논의를 거치지 않고 제안한 경우가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문안박이라는 것이 역할 분담의 구체성이 없지 않습니까? 일단 제안만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헌 당규 위반이라는 해석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찬성한다 반대한다라고 얘기하기 좀 힘든 상황 아닌가요? 일단 최고위원회 그 의논 또 협의 절차는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논의나 협의를 전혀 안 했던 건 아니고요. 이 건과 관련해서도 사전에 또 몇 분의 최고위원께는 상당히 자세하게 의논과 협의를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뒤에 이제 문안박에 과연 이 지위가 무엇이고 어떤 권한을 갖냐는 거에 대해서는 결정되고 나서 얼마든지 정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컨대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 절차적으로 중앙위원회 또는 당무위원회 등등의 추인 절차를 밟을 수도 있고요. 그 권한에 대해서는 적어도 문재인 대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이 문안박에서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실질적인 권한 요구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절차적 정당성은 그 세 분이 합의한 이후에 얼마든지 밟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합의 후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렇습니다. 자, 혁신전대를 안철수 의원이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전해철 의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총선을 앞둔 이와 같이 내부 경선을 위한 내부에서 그 대표를 뽑는 위한 전당대회는 전형적인 공천 주적이 전당대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 후보가 누가 나오든 간에 지역위원장이나 의원들은 앞으로의 공천을 받기 위한 그런 이제 선거운동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또 일정상 불가능합니다. 물론 물리적인 시간으로 1월 중순까지 이번 주부터 준비를 한다면 불가능한 건 아니겠지만 문제는 그 전당대회에 지금 얼마 전에 안철수 대표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룰이 뭔지 또 어떤 지도체제 등등에 대해서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전당대회를 한다는 것은 그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고 더 중요한 것은 1월 중순까지 현재 진행 중인 여러 가지 혁신 작업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평가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중단하고 한다는 것은 총선 일정상도 맞지가 않고요. 1월 중순 이후에 비로소 이제 총선개혁단이나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공천에 관한 제도적 작업을 한다는 것도 맞지 않다 생각을 하고요. 근원적으로는 지난 28 전당대회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당무위원회 의원총회 이런 연석회의에서 이루어졌던 재신임에 대한 그런 집단적 의사결정을 다 무력화하고 부인하는 거여서 근원적으로도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은 지금 전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셨고 문재인 대표도 어제 지금 상태에서 사퇴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보여진다. 이런 언급을 종합해 봤을 때에는 거부하는 쪽으로 결정 날 가능성이 높네요. 아무튼 최종적인 거는 여러 그 의원님들이나 또 당내 당의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튼 지금 전당대회를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 예. 그런데 만약 이게 거부적으로 결론이 나서요. 예? 안철수 의원은 요새 감철수라고 본인이 하고 다니는데 이게 최종적인 마지노라인이다.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가면 어떡합니까?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러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거부돼도 안철수 의원은 탈당하지 않을 것이다. 예. 왜냐하면 새정치민주연합이 생길 때 안철수 전 대표께서 이 한 축을 이루어서 이 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당의 여러 가지 결정에 대해서 탈당으로 대응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거부의 명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제안이 나왔을 때 지금 가장 크게 하자는 것이 통합과 혁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안들을 하자고 하는 건데 네. 그런 안들에 대해서 거부하고 탈당까지 간다는 것은 저는 명분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문안박 이 연대에 대해서는 이제 안철수 전 대표께서 거부하셨지만 만약에 안철수 전 대표께서 아주 구체적인 혁신안을 낸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당에서도 수용을 하고 실제로 문재인 대표께서도 그걸 받아서 여러 가지를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당의 혁신에 대한 여러 가지 협력 방안에 대해서는 열어져 있다, 여지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의원은 탈당 안 할 것이다. 근데 비주류 의원들의 탈당 움직임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가장 이제 걱정되는 것이 야권의 이제 분열이고 그런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분열되지 않는 노력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해오고 있고 또 앞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이제 천정배 의원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함께 할 것 또 야권이 단결하고 단합할 것에 대해서 수차례 제안하고 했는데 그런 노력들은 앞으로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근데 그 노력은 하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나가야 할 사람들이 생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탈당하려고 생각은 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그 당내에서도 여러 의견을 들으면 현재 평가위원회 활동이나 예. 지난 그 혁신위원회에서 했던 것에 대한 약간의 거부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혁신이라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고 예. 또 감내와 감수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많은 분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용할 거다라고 알겠습니다. 요새 문재인 대표가 참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이 계속해서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이게 좀 안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은 신기남 의원은 자녀 로스쿨에서 그 졸업시험에서 떨어진 것을 두고 본인은 상담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부에서는 이것이 압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런 문제 발생을 했죠. 그리고 이 과거에 윤우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녀의 취업 청탁 의혹을 받았는데 물론 본인은 전화는 했지만 청탁을 한 적은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영민 의원 같은 경우에 어제 의원실에 카드 단말기 갖다 놓고서 피감기관에게 이 착 팔았다가 결국 돌려줬다. 예?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에는 과연 전화는 했지만 청탁은 하지 않았다라든지 압력은 넣은 적이 없고 상담만 했다라든지 한 점 부끄러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과연 국민들에게 먹힐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국민들의 그 기준 또 공직자 내지 이제 국회의원에게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국민적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근데 이번 이제 노영민 의원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제 언론에서 많이 나와서 적절하냐 여부가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본인 스스로가 당무감사원의 감찰을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실관계 또 그것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당무감사원의 감찰 결과에 따라서 판단하고 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윤리평가원 있죠, 지금. 심판원, 윤리심판원. 윤리심판원. 윤리심판원과 당무감사원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윤리심판원 같은 경우에 지금 기능이 거의 지금 정지되어 있는 상태 아닌가요?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 같은 경우에? 그러지는 않고요. 예. 그 지금 위원장 없죠? 아니요. 위원장님은 지금 현재 그대로 재직 중에 있고요. 다만 이제 위원분들 중에서 당무감사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출마를 전제하는 분들은 사퇴하는 것으로 얼마 전에 당규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제 출마한 사람이 그 윤리심판원이나 당무감사원에 재직하고 있으면 본인하고 관계가 있든 없든 좀 부적절하지 않겠습니까? 그 당규에 따라서 많은 위원들이 사퇴를 했습니다. 예. 당규가 이제 바로 시행이 되니까. 예. 그래서 그 위원들의 확충을 윤리심판원 같은 경우는 해야 되고, 다만 이제 당무감사원은 그걸 다 전제로 해서 출마하는 사람들이 배제한 상태에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바로 정상적으로 하고 있고요. 윤리심판원은 그 위원들의 보충 확충이 현재는 필요한 상태입니다.
어쨌든 이게 좀 보기가 그래요. 문재인 대표가 혹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단 이 사실관계야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일단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고 보시진 않으십니까? 현재는 그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국민들의 높아진 기준 또 어찌 보면 이제 정당한 기준에 맞춰야 되는 것은 맞지만 거기에 따른 정확한 사실관계 판정도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명백하게 잘못되고 또 명백하게 이거는 큰 가오다라고 하기에는 그럼 그건 징계 만약 그게 사실로 드러나면 징계 대상인 거죠, 그죠?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일단 의혹만 나와도 이게 좀 대표로서 이런 의혹이 자꾸 제기된 데 대해서 이게 벌써 세 번째인데 뭐 죄송하게 생각하는 이런 거 필요 없다 생각하세요? 당무감사원의 신기남 의원의 경우에도 감찰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요. 또한 노미는 또 당무감사원의 감찰을 스스로 자원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대표 역시 거기에 따른 의견 변형을 충분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윤우덕 의원 건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윤리심판원에서 거기에 대해 심사를 했는데 이게 징계 10월을 지나서 사실상 그 사실관계 본질적인 거에 대한 것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고 징계 10월가 지났다라고 형식적인 이유로 충분하게 거기 그 사실관계를 규명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사실 좀 사실관계가 드러났으면 좋겠는 게 본인을 위해서도 좋고요. 이 국민 마음의 실망감은 시효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 그런 부분을 좀 잘 헤아릴 수 있는 정당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예,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전해철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전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반도체 공학자 강대원. 예술의 경계를 뒤흔든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세계가 주목한 패션 디자이너 앙드레 김. 미래의 공학 박사. 미래의 예술가. 미래의 패션 디자이너. 아이들의 꿈이 커져갈수록 대한민국의 내일이 밝아집니다. 적성과 소질을 발견하고 다양한 활동으로 아이들의 꿈과 끼를 찾아주는 학교. 다르게 꿈꾸다. 이 캠페인은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꿈을 향해 함께 동행하는 경기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한소입니다. 10살 그녀에겐 작은 소망이 있다고 합니다. 3살 터울의 쌍둥이 동생들과 한바탕 신나게 뛰어놀아보는 건데요. 근영이의 쌍둥이 동생들은 각각 복합장애와 무연골 형성증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기 때문입니다. 홀로 3 아이를 키우고 있는 근영이 엄마는 하루 종일 아픈 아이들을 돌보느라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식구의 보금자리, 작은 단칸방에 올 크리스마스 산타클로스의 기적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기아대책에서는 근영이와 같은 아이들을 도와주실 1만 명의 산타를 찾습니다. 02544-9544, 02544-9544번으로 전화 주시면 산타가 되어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이 아이들을 다시 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트릭스타 시작!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숨을 한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랙스타. 불에 타 허물어진 낡은 벽. 그 벽을 파고드는 찬바람에 다은이의 두 볼은 언제나 파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은이의 두 볼을 녹여준 건 좋은 이웃들의 따스한 손길이었죠. 당장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롭던 집이 튼튼한 새 집이 되었습니다. 다시 만난 다은이의 볼은 행복한 웃음으로 붉게 물들었네요.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변화, 누가 만들까요? 여러분이 좋은 이웃이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1599-0300
굿네이버스. 우체국 쇼핑 우편 택배 EMS까지 홈플러스 롯데 하나로 메가탑 이마트 백화점까지 카드 하나로 10% 캐시백. 우리 동네에서 더 할인받는 우리 동네 플러스 체크카드. 우체국 예금, 우체국 보험, 월 1회 한도미 전월 이용실적 등 홈페이지 참조. 인터넷을 누르고 검색창에 입력하고 홈페이지 하단을 전화번호 어디나? 전화번호 이건가? 복잡해. 지역번호와 114만 누르세요. 114 번호만 누르면 검색보다 쉽다 빠르다. 114. 핸드폰에선 꼭 지역번호 누르고 114. 오늘 새벽에 집에서 나올 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YTN 방송국에 다 오니까 비가 막 오기 시작하던데요. 지금은 비가 꽤 내리는 것 같습니다. 비 내리는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죠. 나성숙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비가 내리고 있어서 출근길 이동이 불편한데요. 통일로부터 보겠습니다. 홍은 사거리에서 독립문 사거리 방향으로 정체고요. 성산로도 양방향으로 밀립니다. 연희 나들목에서 이대 후문 방향으로 반대쪽으로도 성산 2교에서 성산대교까지 정체되고 있고요. 서부간선도로도 양방향으로 이미 정체가 자리 잡았는데요. 양평교에서 금천교까지 신정교를 제외한 전 구간 정체입니다. 외곽 쪽으로 나가는 데는 30분 이상 소요되고요. 반대 도심 쪽으로는 안양교에서 목동교까지 정체입니다. 국회대로도 신월 나들목에서 경의 세 번째 지하차도까지 정체, 이후로도 목동교에서 영등포 전화구 교차로까지 정체입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국가인권위원회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서 소방관들의 치료비 지원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요. 사고 현장에서 부상을 당한 소방관 8명 중 7명은 자비로 치료를 한다고 합니다. 부상을 당해도 공무상 요양 신청을 하지 못한다고 답변한 사람이 무려 83.3%에 달했는데요. 절차도 복잡하고 거절당하기 일쑤고 심지어 공무상 요양을 신청하면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이 돼서 신청조차 안 한다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하려다가 다쳤는데 치료비도 자비로 해야 하는 현실. 왜 그런지 실제 지금 투병 중인 전직 소방관과 이 문제 짚어보려고 합니다. 마침 오늘 인사혁신처가 소방관 등 이 위험직무 공무원들의 공무상 상해 관련 제도 개편을 위한 간담회를 연다고 하는데요. 이분의 목소리 당연히 반영돼야 될 겁니다. 전직 소방관 신영재 씨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은 퇴직하셨죠? 예. 간단하게 왜 퇴직하게 되셨고 소개 간단하게 해주시죠. 퇴직은 정년 퇴직을 했고요. 예. 제가 77년도부터 근무를 했는데 예. 2012년 말에 제가 퇴직을 했습니다. 예. 화재 진압은 35년 정도 제가 거의 화재 진압부에서만 근무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은 화재 진압만 35년을 하셨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그죠? 예. 자, 지금 몸이 좀 안 좋으시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퇴직하기 전은 한 6개월 전에 예. 그 징후가 와가지고 그것도 이제 소방공무원이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한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특수건강검진을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하는 바람에 발견이 된 겁니다. 모르고 있었죠. 특수건강검진. 혹시 라디오 지금 켜고 계십니까? 예? 라디오 켜고 계십니까? 주위에 소리가 약간 들리는 것 같아요. 안 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에 이제 몸의 이상을 발견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전혀 이상은 발견 안 했고. 예. 제가 병명을 알고부터 내가 증상이 어떻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이 백열병이라는 게 특별한 징후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감기가 약간 들은 것 같은 그런 느낌밖에 없는 걸로 제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 증상이 계속 이어졌다? 예? 그 증상, 감기 증상이 계속 이어졌다 이 말씀이시죠? 감기 증상이 약한 감기 증상이 있죠. 예. 그거는 한 1년 전부터 발병 알기 1년 전부터 그런 증상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근데 백혈병이라는 것이 실제로 35년 동안 화재 진압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지금? 그렇죠. 제가 저는 전혀 그런
이 병이 내가 왔다는 걸 감지를 못했습니다. 의사도 그거에 동의합니까? 예, 그 소견서에도 보면 거기에 기록이 돼가 있습니다. 지금 치료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예, 그죠? 예. 자, 그렇다면은 공무원 연금공단이나 뭐 이런데 그 소견서와 함께 치료비를 대달라 이거 신청을 하셨나요? 예, 공산 신청을 저하고 똑같은 병명에 있는 소방관이 한 명 있었거든요. 예. 그 친구도 공상 신청을 했는데 병명과 병원까지 똑같습니다. 그 내가 뒤에 알은 이야기인데 그 신청을 해서 불승인 받았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내가 그 친구하고 통화를 하면서 예. 그 자기가 소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혼자서 변호사 선임도 안 하고 1년 동안 고생을 했거든요. 예.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소송을 하고 한다고 내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기다리고 있은 거죠. 소송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기다리다 보니까 이제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났거든요. 아, 승소됐군요. 예. 그래 됐는데 그 이제 승소 판결 난 걸 보고 제가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예. 공산 신청을 했는데도 불승인 됐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쪽에서 드는 이유? 이유는 뭐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공무와 연관이 없다. 소방공무원은 그 병에 안 걸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예? 거죠. 소방공무원은 뭐라고요? 소방공무원은 예. 그 병하고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죠. 상관이 없다. 예? 네. 아니 의사의 소견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 측은 상관이 없다 이 얘기군요. 저희들이 공산 신청할 때 의사 소견서도 였지만은 거기에 관련된 논문도 첨부를 하거든요. 예. 그 현장에서 나오는 발암 물질하고 이거를 대학교 교수님들이 그 논문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참고로 이제 하라고 심사할 때 그 벤제닌이 뭐 포름알데히드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걸 첨부했는데도 거기서는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글리백인가 그것도 드시고 계세요? 그게 백혈병약이죠. 예? 글리백인가 하는 약 있죠, 왜? 백혈병 치료제. 못 알아듣겠네. 예. 아니, 뭐, 그건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제가 치료비 여쭤보려고 한 건데, 지금 공상을 우리 선생님처럼 인정받지 못하는 소방관들이 많은 모양이죠? 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전부 직업, 그러니까 공무와 이 발병 혹은 부상은 뭐 좀 다르겠지만 연관성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의견 때문에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공상 인정받기가 그렇게 힘들면 전직 소방관 그리고 현직 소방관들이 뭔가 뭐 좀 이 행동을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공무원이라는 입장이 거기 쉬운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정부라든지, 정부의 어떤 거를 제일 좀 요구하고 싶으세요? 방송을 통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 소방공무원들이 지금 자재 현장에서 작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라든지, 그 나오는 발암 물질을 분석한다든지 하는 그런 기구 자체도 없고, 그거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치료비 얼마나 드셨어요? 지금까지? 예? 치료비 지금까지 얼마나 들으셨어요? 그거는 계산을 잘 안 해봤는데, 제가 이제 치료비도 만만찮지만은 서울병원에 치료를 하러 다녔기 때문에 그 가해 치료비가 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억 한 5천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몇 년간 5천이죠? 3년요. 3년이요? 예. 3년간 5천. 3년간 1억 5천이라고 그러셨어요? 예. 1억 5천. 이거 참, 이거요. 어쨌든, 오늘 소위 말해서 이 공상 문제에 대한 인사혁신차 간담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저희 방송이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보도도 나갈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신청을 하시든 뭐 어떤 방식을 좀 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제가 지금
그 성소한 친구가 행사하고 나서 신청을 했는데 그게 불석인됐을 때 제가 소송을 했습니다. 네. 서울행정법원에다가 소송을 했는데 그 14년 11월 달에 했거든요. 예. 했는데도 아직 그냥 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타부타 얘기도 없이 예, 그냥 그것도 계류 중이다 이 뭐 말씀이시군요. 딜 연기하고 뭐 응원공단에서 연기하면 또 우리 또 변호사가 연기하고 뭐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그냥 오고 있습니다. 그냥. 그러면서 돈은 계속 나가고 실효는 계속 받으셔야 되고 시간만 가는 거군요. 예?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건데.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선회를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전직 소방관 신영재 씨였습니다.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댓글로 보는 뉴스. 댓글로 보는 뉴스 순서인데요. 오늘도 YTN 플러스 최영아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여자친구를 가두고 무차별 폭행한 의학 전문대학원생에게 결국 재적 처분이 내려졌다는 기사입니다. 네. 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생 34살 A씨는 전화를 성의 없이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동료 원생인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을 해서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습니다. 그런데 법원 판결에서 논란이 불거졌었죠. A씨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전원에서 제적될 위험이 있다면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한 겁니다. 법원이 데이트 폭력에 지나치게 관대했다 이런 비난이 쏟아졌는데요. 조선대 의전원도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뒤늦게 징계 절차를 밟아서 A씨를 제적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누리꾼들은요. 여론을 봐가면서 결정하는 사회에 화제가 되지 않았으면 제적 처분 조차 안 됐을지도 모른다. 제적은 제적이고 형사처벌해야 합니다. 또 가해자의 미래까지 생각해주는 자비로운 법이네요. 당연한 처분에 다행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이런 비난을 했습니다. 1,200만 원도 물론 형사처벌은 형사처벌인데 네. 이거 가지고 이게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라는 여론이 많죠. 그리고 조선대학교 측도 이게 우리 언론에서 막 떠드니까 그때 부랴부랴 소집해가지고 지금 이런 징계를 내린 건데 네. 아니 교육기관이 그러면 안 되죠. 예? 교육기관이 학생들에 있어서 이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론이 막 들끓고 언론에서 계속 연일 보도를 하니까 그때 부랴부랴 한다? 제가 볼 때 이 조선대 측도 좀 반성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뉴스 어떤 겁니까? 네, 요즘에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 앞모습이 아닌 뒷모습을 찍어붙이는 엉뚱한 이력서가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진짜 이력서는 아니고 일종의 청춘들의 반란입니다. 뒷모습 증명사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관계대명사 팀의 인터뷰를 실은 기사인데요. 관계대명사예요? 네. 20대, 30대 예. 예술가 4명으로 구성된 팀입니다. 이 뒷모습 증명사진에 주목한 이유는 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꾸며진 모습이 아닌 진짜 모습을 돌아보고 기업들도 형식적인 겉모습이 아닌 내재된 잠재력을 봐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예. 누리꾼들은 해외에서는 사진 안 보고 능력으로만 우선 뽑는 곳 많은데 우리나라 유독 사진을 꼭 붙이더라고요. 또 지게차 일 하는데요. 취미 컴퓨터 활용 능력을 왜 물어봅니까? 이런 분도 있었고요. 외모 지상주의가 다른 것은 못 보게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마케팅 회사라면 모를까 사실 실제로 뒷모습 사진 붙이면 서류 바로 탈락입니다. 이런 반응이네요. 당연하죠. 자, 다음 뉴스 알아보죠. 네, 흔히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 하죠. 그런데 남성과 여성이 뇌 구조부터 다르다는 세간의 인식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와서 관심을 모으는데요. 네. 이스라엘 연구팀이 1,400명의 MRI 검사 결과를 분석해 봤습니다. 그런데 남성적 특성을 보이거나 반대로 여성적 특성에 치우친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예. 이 어느 한쪽 성별에 치우친 특성을 보이는 데가 전체 분석 대상 자료의 6% 안팎에 그쳤습니다. 남녀 모두의 특성을 겸비한 데가 훨씬 많았던 거죠. 누리꾼들은 여자는 감성적이고 남자는 이성적이다. 이런 말은 결과적으로 틀린 거네요. 남자가 감성적이고 여자가 현실적인 사람도 많습니다.
외모나 행동에 사람들이 현혹되는 게 아닐까요? 선입견이 사람을 잡는 법이죠. 이런 반응이네요. 그럼요. 남자 여자가 뭐 다르겠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YTN 플러스 최영한 기자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3부에서 뵙겠습니다.